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데카르트가 21세기의 회사원이었다면이라는 책입니다. 사이토 다카시 지음, 하진소 옮김, 마인드오브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철학의 조예가 깊은 저자가 데카르트의 철학이 21세기 직장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다양한 소주제로 정리한 책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로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는 약 400년 전 사람입니다. 삶의 길을 잃었을 때, 마음이 불안할 때 사람들은 철학을 찾습니다. 깊이 읽고 사색해야 할 것 같지만 데카르트 철학에는 21세기 비즈니스 현장에 바로 적용할 만한 실용적인 조언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5개의 주제로 나누어 알려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해도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사고가 정리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부정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어떤 실패를 했을 때 지금까지 자신이 해오던 방식을 전부 부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을 쌓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다소 생각이 짧은 면도 없지 않습니다.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에는 낡은 주거를 해체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그 해체한 재료를 새로운 집의 건축에 이용하기 위해 빼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재이용할 수 있는 것은 재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번엔 실패했다라며 고배를 마셨던 일도 그 전부가 실패였을 리 없습니다. 가령 5개 중 셋은 틀렸더라도 나머지 둘은 전혀 틀리지 않았고 오히려 적절한 행동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둘은 버리기보다는 재이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냉정한 판단을 못하는 사람은 극단적인 사고에 빠져서 처음부터 다시 하자 같은 발상을 떠올리고 맙니다. 이는 주방에서 냄새가 난다고 주방 전체를 뜯어 고치거나 뒤집어 엎는 것과 같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냄새의 원인이 되는 상한 음식 같은 걸 버리고 주방을 청소하면 끝날 일인데 주방 전체를 싹 고치려는 발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실패해서 결과가 좋지 않아서 쓸모없다며 뭐든 재빨리 버리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재이용할 것은 재이용하여 다음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메모를 합니다. 데카르트는 다소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것을 그 진리의 발견 따라 계속 쓴다라고 서술했습니다. 자신이 다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바로 적는 습관이 몸에 배면 좋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메모하면서 듣는 사람은 우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태도로 경청하면 말하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게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업무상 거래처 미팅을 할 때 보통은 메모하면서 듣는 사람이 더 우수해 보이고 신뢰가 가기 마련입니다. 손을 움직이며 메모를 하면 의식이 명료해집니다. 그저 듣기만 할 때에 비해 의식이 선명해집니다. 게다가 메모를 하는 도중에 자신의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도 종종 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과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메모를 압도적으로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에디슨의 아이디어 메모는 그 양이 방대해서 관계자가 지금도 정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메모도 상당히 양이 많은데 그에게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얼으면서도 메모를 써 내려갔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압도적인 지식과 창조력의 원천 중 하나가 메모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방법 서설에는 우리는 아직 배울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글이 있는데요. 배울수록 인생은 넓어집니다. 진리의 바다가 넓어집니다. 당시 최고 수준의 지식인이었던 데카르트는
아직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움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에서 데카르트의 그런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움에 늦음은 없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 앞에는 지금까지 내가 배운 아주 조금의 지식은 내가 아직 모르는 지식에 비하면 없는 것과 같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뉴턴도 이와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눈앞에는 드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다. 그러나 나는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를 주워 모으는 것에 불과하다라며 접하지 않은 지식을 진리의 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배움이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배움으로써 새로운 발견을 만나게 되면서 열린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스스로도 자신이 긍정적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배움을 계속함으로써 얻는 자극과 성장은 무수히 많습니다. 계단을 오르듯 체계적으로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쉬운 일부터 착수하는 것입니다. 데카르트의 주요 사고법 중 종합의 규칙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물을 받아들일 때 단순하고 쉬운 것부터 착수하고 복잡한 순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업무 절차에도 이 사고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앞에 세 가지 일이 있을 때 규모가 크고 어려워 보이는 일부터 착수하면 다른 두 가지 일에 몰두할 시간이 부족해서 결국 세 가지 모두 기한 내에 끝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단순하고 쉬운 일부터 착수하면 그 일은 수월하게 끝날 테고 산뜻한 기분으로 다음 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워 보이는 일에 착수하고 그것도 끝나면 뿌듯할 것입니다. 좋아, 이번에는 마지막 일을 시작해보자 하고 긍정적인 마음이 됩니다. 가장 복잡하고 곤란한 일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결정하면 일관되게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합니다. 데카르트는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것을 전부 배제함으로써 확실한 원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행동 규칙에 대해서는 한번 정했으면 일관되게 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른바 숙려 단행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숲속에서 길을 잃은 여행자의 예를 들며 이쪽 저쪽에 가고 뱅글뱅글 헤매며 걸어서는 안 되고 쉼터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 계속 곧게 나아가는 게 좋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방향을 바꿔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숲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슨 일이 있으면 동요하기 쉽습니다. 좋아, 이 방법으로 해보자 하고 행동해도 조금 실패하거나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금세 불안해지고 결정을 후회하거나 변경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어 익숙해질수록 업무 성과를 내는 게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라는 식으로는 결국 무엇도 이루지 못하고 끝나버리게 됩니다. 데카르트는 한번 결정했으면 일관되게 해낸다고 했습니다. 읽기, 말하기, 쓰기는 이성의 힘을 갈고 닦습니다. 데카르트는 정념론에 가장 약한 정신의 소유자도 정신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 충분한 요령을 활용하면 온갖 정념에 대해 그야말로 절대적인 기술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서술했습니다. 정신력, 이성적인 사고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훈련하고 요령을 익히면 정념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책을 소리내어 읽고 중요 문장을 적는 것은 자신의 정념을 컨트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성적인 사고력을 단련하는 일과 관련 있기 때문입니다. 호흡도 중요합니다. 천천히 길게 숨을 내뱉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싫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전부 내뱉는 상상을 하며
숨을 내쉽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념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책 읽기, 문장 쓰기, 호흡 가다듬기 등을 습관화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신이나 이성을 단련하여 정념을 컨트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적당한 목표를 가지면 기운이 넘칩니다. 무기력이 되지 않는 방법의 실마리를 다시 욕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적당한 욕망을 가지면 무기력을 피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적당한 욕망을 적당한 목표로 바꾸면 좀 더 와닿을 것입니다. 큰 목표나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처음부터 먼 곳만 봐서는 좌절감만 맛볼 수밖에 없고 결국은 뜻을 달성하지 못하기 십상입니다. 최종적으로 달성하고 싶은 큰 목표가 있는 경우에도 현실을 보고 한 발 앞의 목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을 보고 나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자기 실현의 감각을 체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현대인 중에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상태인 사람이 많습니다. 일, 돈, 가정, 건강, 직장 내 인간관계 등 이런저런 일로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데카르트 사고는 이런 불안이나 고민을 타파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